네네. 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그 법률 GPT가 등장하면서 지금 뭐 판결문이나 법률을 찾아보는 작업을 많이 덜어줄 걸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 GPT 등장이 법 쪽에서는 반길 만한 일인가요? 예, 법조계에서는 그 환영과 우려하는 두 가지 시작이 지금 있습니다. 업무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고 법조인들의 전문가 일자리가 그 축소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로펌의 유리한 구도가 진행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개인 변호사 입지가 축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설적으로 이기는 기회이기 때문에 똑똑한 개인에게는 이 법조 대화형 그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은 엄청난 자신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고 대형 로펌하고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검찰 법원 내부에서는 어려운 사건에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여건의 토대가 됩니다. 화면 위에다 올려두시거나 하드 더. 네. 네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그럼 지금 GPT 등장하면서 이제 법원뿐만 아니라 모든 업계,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계가 다 긴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GPT에 대한 대응 방안도 법원에서 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법원 내부에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수백만 건의 지금 판결문이 신급별로 이래 쌓이고 있는데 그거를 보안이나 개인정보를 그 침해 안 하는 그 방향을 강구를 해서 법원 안에 판결문 작성 도우미 그 인공지능 대화형 챗봇을 만들자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저예산으로 구축할 수가 있고 그것이 되면 요사이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 과정과 판결 과정의 지연이 지금 많이 국민들이 그러고 변호사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근원적으로 딱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특급 도우미가 될 거고 근데 이런 게 전제가 되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생성되는 법원에서 생성되는 판결문이 전면 공개가 돼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그런 여러 그 장치가 있어서 입법이 선행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판결문을 전면 공개를 할 수 없는 점이 아쉽고 국회에서 입법을 잘해주면 그 판결문 데이터가 바깥에 있는 법조 그런 인공지능 활용에도 쓰이고 국민들도 도움이 되고 일거양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개인정보 침해나 기밀이나 보안 침해 그런 거는 또 면밀하게 또 대책을 강구하면 됩니다. 네. 이제 최근에 콜롬비아 판사가 GPT를 이용해서 이제 판결문 초안을 썼다. 이 내용을 이제 자기가 라디오에 나와서 스스로 밝혔는데 이게 어떤 시각에서는 GPT는 이제 계산기처럼 도구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고 또 누구는 GPT를 이용하면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시는 쪽도 있는데 이게 판결 같은 거 작성에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그 머신러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선고된 판결문이 데이터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그 보조 도구가 되기 때문에 판결문을 쉽게 말하면 레고 조각을 레고를 블럭으로 쌓아서 레고 전체를 완성하듯이 지금 현재 판결 한 건 그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10분의 1로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법원 안에 도입돼야 되고 판결문 작성할 때 결론 부분 성수, 성소, 패소 그런 거는 인간 법관의 두뇌로 결정을 하되 실무적인 그 이유 부분을 쓸 때 이 도움을 받으면 그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조만간 판결문 작성의 필수 도구가 이 법률 분야 대화형 그 AI가 될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필수적으로 할 정도로 오히려 그 정확도 이게 질문이 없던 건데 정확도가 더 높은다고 왜, 보시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 법관이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와서 그중에서 골라서 자기 참고 정보로 쓰는데
이 대화형 법조 GPT가 내부용이 오픈이 되면 시작이 되면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몇백만 건을 완벽하게 서치해서 핵심을 골라오기 때문에 법령 조문도 바로 보여주고 관련 판례도 바로 보여주고 가장 근접한 학어심도 찾아주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고 안 하고 판단만 가져서 타자 치는 수고를 90% 이상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판결 이유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음, 그러면 이게 GPT가 등장하게 되면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이제 일자리를 위협받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보 비대칭성, 이제 디지털 격차는 좀 줄어들 걸로 보시는 건가요?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의 입지가 흔들릴 정도로 일반 국민에게는 사소한 법률 분쟁은 이 법조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전문가한테 가기 전에 사전에 예방적으로 사후에 그 사건 처리하는데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법조인이라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 국민과 사이에 그 간격이 확 줄어들어서 기존 법조인은 많은 타격을 받겠지만 또 달리 또 새로운 일이 창출될 거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다른 질문인데 이거 그럼 법률 자문하는 거는 뭐 변호사법이랑은 상관이 없나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좀 물어본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앞으로 또 이제 그 우리 변호사 협회와 이런 리갈테크 회사 사이에 이슈가 되겠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거는 이런 건 제 개인 사견으로는 그 법 저촉이 안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음, 그걸 가지고 그 개발된 법조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을 가지고 영업을 만약에 적극적으로 변호사 아닌 사람이 하게 되면 변호사법 위반의 저촉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변호사가 쓰는 그러니까 거는 상관없고 개인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음,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결국 5번 질문이긴 한데 이게 법 도움받기 어려운 이제 취약 계층들한테는 GPT가 큰 도움을 줄 걸로 지금 보시는 것이죠? 확실하죠. 엄청난 도움이 되고 요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폭 있잖아요. 학교 폭력. 그다음에 흔히 생기는 교통사고, 폭행, 그리고 이혼 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을 얻는 데는 엄청난 도구가 되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애플 장터나 구글 장터에서 국민이 법조 인공지능 챗봇을 설치를 해서 무상으로 아니면 가벼운 부담으로 24시간 365일 가동시키면 우리나라 전체 법치주의나 법 질서가 확연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엄청난 법 생활, 일반 생활에 혁신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말로 아니면 손가락으로 물어보면 어지간한 건 대답이 즉석에서 나오면 얼마나 각자가 자기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법 일반 문화 생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음, 그러면 지금 그 여론을 좀 들어보게 되면 저희 뭐 사실은 저희 아직 조사해 보진 않고 뭐 그다음 댓글로 많은 겁니다만 인공지능한테 이제 판결을 맡겨도 되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 판사에게 더 도움을 받고 싶다는 쪽도 있고 아니다 어떻게 기계가 사람의 일을 판단하느냐는 쪽도 있는데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판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채트 GPT 하는 거는 약한 의미의 인공지능이고 법관 인간 판사를 대신해서 판사가 판결하려 그러면 강한 인공지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것이 이제 미래에 그렇게 그 컴퓨터의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하는 것을 기술적 특이점이라 그러는데 그 시대가 오면 거의 한 50% 이상의 가벼운 사건은 인공지능 판사가 재판할 것이 예상되는데 심리적인 거부감으로 인공지능 판사한테 재판받을 것이냐
인간 판사한테 재판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허들이 있지만 그 특이점이 도달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 전반에 어떻게 그 인간 판사를 믿을 수가 있냐.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념이나 그런 거에 치우칠 수 있는 인간을 믿을 수가 있느냐. 오히려 객관적으로 훈련된 인공지능 판사에게 재판을 받자라는 인식으로 그 바뀌어질 가능성이 저는 다분히 있다고 보고, 물론 그때에도 고난도의 어려운 사건은 인공지능이 특이점이 오더라도 사람 판사, 인간 판사가 하겠지만 실제 전체 사건에 대다수는 가벼운 사건이거든요. 실생활에 일어나는 분쟁은. 그런 거는 인공지능 판사가 인간을 대체한다고 저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GPT 정도보다 더 뛰어난 이제 강인공지능이 예, 나왔을 때는 네, 가능할 것이다. 예, 저는 그거를 거의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네. 있습니다. 다른 좀 판사님들과 좀 의견을 나눠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지금 제야 변호사, 법원 내부의 법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일단 무섭다. 무섭다. 지금 법조 인공지능 말고 지금 밖에 있는 빙이나 오픈 AI나 구글의 BARD 바드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세 가지를 대조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거, 한국적인 상황 말고 외국에 있는 상황을 질문해 보면 너무나 놀랐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선배로서 고등학교 모교에 가서 후배들한테 덕담할 연설문을 작성하라 그러면 완벽하게 작성을 하고,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 지역을 5박 6일로 일정을 짜고 숙소와 식당까지 함께 추천해줘 그러면 1일차, 2일차, 3일차 쫙 여행사에서 여행 플랜을 짜듯이 완벽하게 밥상을 차려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 법조인들도 저 시스템 속에 판례, 법령, 여러 가지 법적인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 가겠네 하는 그 정도의 위협도 느끼면서 실무적인 사무 처리할 때는 저게 인간 보조 인력 10명, 100명을 대체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음, 무서운 거죠. 무섭고 두렵지만은 우리 앞에 지금 두 갈래 길이 나 있는데 결국은 그런 약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천리마에 올라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런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무시하고 아날로그식으로 사는 길이 있는데, 두렵지만은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새로운 그 대화형 챗봇이 세상에 도우미로 나타나는 이 길을 반드시 올라타고 그 천리마 위에서 우리가 뛰어나가야 되죠. 그 대신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기밀사항이라든지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큰 틀은 각 사용자가 잘 훈련해서 자기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나 기밀은 자기가 지키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선용하면 우리가 인간이 불을 발명해서 화재도 일으키고 손도 대이지만 불을 써야 되잖아요. 비행기하고 기차, 차가 있는데 그걸 타야 되잖아요. 사고가 나더라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프로메테우스의 불씨를 지식 분야에서 우리가 핵폭탄을 최초로 개발한 것 같은 충격적인 일을 했는데 겁만 내지 말고 그것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고유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통제하는 길을 찾으면서 잘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두렵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 더 부과할 것은 이 지금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은 미국이 앞장서고 중국이 뒤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세계에서 3위 정도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도 엄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세계 탑3에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굴기를 이루었듯이 이 챗봇 인공지능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평범한 법률 사용자로서 저는 원도 한도 얻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해주신 말씀에 네네 거의 뭐 마지막 질문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을 좀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그러니까 지금 법조계가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법조 그렇게 제야 변호사 협회에는 여러 리갈테크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예컨대 조만간 5월 중순에 이혼 분야 그거 인공지능을 오픈하는 회사도 지금 있고 곧 오늘 내일 또 일반적인 생활 법률이나 학폭 같은 거에 포커스를 둔 그 기능을 공개하는 회사도 있고 열심히 지금 경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대 하이퍼클로바로 한국어 시장에서 포괄적인 챗봇을 내놓을 거고 그래서 제야에서는 그렇게 기업들이 앞장서 가고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 내부에서는 개인정보나 기밀이나 여러 가지 보안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클로저 이렇게 딱 안에서만 돌고 바깥에서 그거를 빼갈 수 없는 내부 클로저 시스템으로 내부용 그 챗봇 시스템을 하루속히 개발해서 판사, 검사들, 심지어 경찰의 일을 줄여줄 수 있는 획기적으로 일을 줄여줄 수 있거든요. 사무적인 일들을. 그거를 하루빨리 지금 착수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기술은 다 지금 확보돼가 있고 시간은 서너 달이면 되고 예산도 기간별로 한 10억 이내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 GPT가 됐든 이 AI 쪽과 공존을 빨리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요게 그게 모든 핵심이죠. 국민들 그렇게 그거를 네. 우리가 불을 피우듯이 새로운 21세기 디지털 불을 우리가 손에 넣었거든요. 그거를 겁을 내지 말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절대 윤리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인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폭탄을 개발한 인간이 그 핵을 원전을 발전해서 복리후생에 쓰고 있잖아요. GPT가 나쁜 것에 악용될 수도 있지만 그 막는 장치도 얼마든지 인간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인간을 복되게 하는 홍익인간의 차원에서 이 새로운 신기술을 우리가 바라보고 너무 겁먹어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러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학습을 하고 수시로 전문가의 강연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정보를 흡수하고 그러하는 호기심, 탐구심, 열정의 정신으로 이 새로운 신문물에 우리가 통합형, 융합형 인간이 되어서 거기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자기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제 모든 각 전공 지식인은 자기 전공 지식 플러스 아날로그 지식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 챗봇을 잘 다루는 지식을 학습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인간이 AI에 의해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AI를 잘 다루는 인간이 그것을 못 다루거나 모르는 전문가를 도태할 겁니다. 그렇게 그거에 올라타는 천리마에 올라타는 전문가가 올라타지 못하고 무시하는 전문가를 대체할 겁니다. 음, 그러니까 네, 일단 인터뷰는 여기까지 드리는데 판사님께서는 이 GPT 처음 보실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희야 자, 뭐 일반 네, 작년 11월 30일 날 그 미국에서 공개됐잖아요. 네. 그때 조카가 그 다음날 저한테 SOS로 삼촌이 보면 놀랄 만한 게 터졌어요 해서 즉각 제가 그거를 팔로잉을 해서 보는 순간 살이 전율이 되었어요. 그때는 어, 영어로 묻고 영어로 답을 받았는데 곧 네. 시간이 가니까 오픈 AI도 애드인 필요 없이 한글로 묻고 한글로 답을 해주고 빙도 처음에는 미국에서 영어로만 됐는데 지금 한국어로 이제 열렸지만 아직 질문은 영어를 해야 되고 답변은 크롬 브라우저의 자동 한글 번역 기능으로 한글로 받을 수가 있죠.
곧 이제 한글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춘추 삼국시처럼 사이버 전쟁이 일어나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호박씨 까면서 그걸 막자 그래 놓고 X.AI를 뒤에서 만들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클라우드의 절대 강자 아마존도 지금 뛰어들어서 칼을 뽑았고, 유일하게 유보적인 데가 애플인데, 애플요 모르긴 몰라도 시리까지 개발했으니까 아직은 안 한다 그러면서 뒤에서 다 하고 있을 거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다 지금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지금 한 달간 막았다가 다시 리오픈을 했잖아요. 독일에서 문제 삼고 스페인에서 문제 삼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거대 IT 비즈니스에서 옛날부터 미국의 상대가 안 됐거든요. 데이터 주권, 개인 프라이버시, 그런 거를 이유로 계속 뒷다리를 잡아야지만 자기 나라 전문가들이 따라잡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뒷다리를 잡는 면이 상당히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중국이 무지막지한 원시 데이터가 있어요. 중국은 판사만 해도 15만 명이고 모든 판결을 리얼타임으로 그냥 공개하거든요. 인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이나 성폭 사건 빼고는. 엄청나게 그 머신러닝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법조 GPT에도 있는 거예요, 중국은. 인공지능이 미국과 대등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원시 데이터가 15억 명이 생성하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미국은 그 정도 인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무서운 거예요. 원시 재료가 그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한글이라는 절대 반지의 방어막이 있었는데, 자동 번역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방어막이 햇빛에 얼음이 녹듯이 지금 녹고 있거든요. 그 후에도 토종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SK나 LG나 KT가 과연 한글 방어막이 해제됐을 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거대 절대 강자들하고 붙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걱정은 되지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굴기를 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굴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데, 네이버, 카카오, KT, SKT, LG 쪽에 사람들이 물으면 계속 경고를 주죠. 한글 방어막은 곧 녹아내린다. 가두리 양식장 영업은 곧 끝이 난다. 그때를 대비해라. 그때를 대비해라. 한글만 갖고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고, 글로벌 빅데이터도 니네들 엔진이 잘 소화를 해야지만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내밀고, 범용 챗봇이 경쟁이 안 되더라도 의학 분야, 무슨 특정한 분야, 전문 분야의 글로벌 탑이 되면 그것도 남는 장사다. 그래서 한국 IT 회사로서 무엇을 1등을 할 수 있는지 포커싱을 해봐라. 전부 다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지랖이 너무 넓죠? 아닙니다. 이게 또 사회 지금 전반적인 문제니까 이게 네. 그럼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이 법률 분야도 조금 더 뛰어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강인공지능이 탄생하는 것도 고 지금 어떻게 보세요? 좀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어, 우리 한국 리갈테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미국은 리갈테크가 2,000개가 넘습니다. 한국은 수십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법이라는 법적 제약도 있고, 그래도 아주 목숨 거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네이버가 또 뒤에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한국어 처리 법률 챗봇은 100% 성공할 거로 보고, 그게 올해 내에 혁명적인 법조계에 쓰나미를 몰고 올 거고, 어, 법조인들의 업무 패턴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이 처음 온 쇼커, 2007년 1월 스마트폰 아이폰이 처음 온 쇼커, 알파고가 온 쇼커, 그 세 개를 다 합친 쇼커가 법조계에 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 밖에서 지금 떠드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저처럼, 저는 지금 현재 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네네. 요게 화면에 나가면 좋겠는데 그 빙 앱 아이콘이 있고, 그죠? 오픈 AI 네. 뉴 채터가 있고, 그죠? 뉴 네. 채터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에 바드가 있는데, 그 빙은 앱이 있고, 나머지는 웹사이트를 홈 화면으로 추가로 하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 사용자가 어려워하는데, 지금 구글 장터에 채소로 들어가면 수십 가지 앱이 난무하는데, 공인된 거는 지금 빙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네. 하면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일반인들이 너무 지금 자 GPT라고 하면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나와요. 네. 근데 공인된 거는 빙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그쵸. 카드 결제를 중간중간 요구하고 그냥 오픈 AI 그거를 그냥 땡겨서 그냥 영업하는 거예요. 이 네. 사람들을 욕할 이유는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사용자들이 전부 여기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허들인고 하면 빙하고 모든 것이 허들이 네.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바드마에도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중노년층들이 할 수 폰을 쓸 때 있겠네요. 로그인 자체가 안 돼가 있어요. 자기 네. 로그인 아이디하고 암호가 뭔지를 몰라요. 네. 그 다음에 빙도 MS 계정을 알아야 되는데 MS 계정 없죠. 아이디하고 암호를 본인이 몰라요. 네. 저도 윈도우 살 때 말고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게 그렇게 이제 엄청난 지금 허들이 돼서 카톡의 네. 에스커업이라는 채널 추가는 회원 가입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그 갈증을 지금 대타로 우리한테 녹여주고 있는데 옥소독사한 방법은 아니고 편한 우회로인데 조금만 그래도 아이디하고 암호를 복구해서 빙 오리지널 앱과 오픈 AI 웹 페이지랑 구글 바드 웹을 홈 화면에 추가해서 이거를 해놓으면 세 가지 다를 저는 대차대주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PC로 안 가고 폰에서 세 가지 다를 완벽하게 쓰기 때문에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거 못 쓰는 일반 대중들이. 언론에 칼럼 같은 거 쓰는 비전문가들이 이거를 저처럼 실제 해보지도 안 하고 기사에 네. 나오는 것만 짐작을 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기가 실제 이거를 검색해 여기에서 쿼리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보면 전율을 안 느낀다 하면 인간이 아니죠. 예컨대 빙에서 오픈 AI에서는 강민구 판사를 물으면 엉뚱한 게 나오는데 빙에서 강민구 판사 활동 상황을 이야기해봐 하면 말로 그냥 쫙 하고 밑에 나뭇가지로 계속 이렇게 가지를 치고 내가 추가로 물을 수 있는 거를 말을 만들어줘요. 빙에 네. 들어가서 지금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왕한 김에. 자, 네. 빙에서 한번 보세요. 빙에서 강민구 판사의 최근 활동 상황을 이야기해 봐. 강민구 판사 최근 활동 검색 중.